하기 너무 에너지? 종류가 진짜 천차만별이라 매지가이처럼 이렇게 희미하게 보면 진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드디어 역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매님들, 썸블리입니다. 저 인밍아웃 영상 올리고 정말 놀란 게 어머나 임신하신 분들이 꽤나 계시더라고요. 사실 제 주변에는 임신한 분들이 아예 없어서 제 몸의 변화나 주차별이나 이런 거를 어플이나 검색 그리고 동생한테 막 물어보곤 했거든요. 이게 맞는지 아닌지 잘 모르니까. 그래서 동지가 생긴 것 같아서 너무너무 기뻐요. 공유합시다. 사실 저는 작년에 시험관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요즘에는 미디어에서 정말 많이 시험관에 대해서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과 뭐 다르게 많이는 없지만은 저는 왜 선택했는지 그리고 금액, 과정, 그리고 유산 을 거쳐서 저만의 성공기를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혹시나 시험관을 시작하려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 한번 시작해볼게요. 제가 시험관을 선택한 이유는 목에 종양이 또새 재발한 만큼 선택지가 많진 않았어요. 정말 다행인지 추적 관찰한 결과 커지지가 않고 있어서 선생님도 노산이니까 그러면 그 시험관을 먼저 조금 해봐라 라는 말도 하셨고, 다만 목에 종양이 또 커질 수가 있으니까 딱 시험관을 3번 정도만 시도를 해보기로 했어요. 실패했을 경우 이제 목 수술하고 다시 시작하는 걸로 선택을 내렸습니다. 시험관을 하고 싶다고 해서 시험관을 바로 시작할 수는 없고요. 이게 필요한 게 검사도 진행한 다음에 정상일 경우에는 그냥 자연 임신을 한번 몇 번 시도를 해본 다음에 이제 안 된다 할 경우에 시작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검사 중에 하나가 나팔관 검사 지옥이 있습니다. 저 욕 좀 해도 될까요, 진짜로? 욕 좀 해도 돼? 진짜 다시는 못할 것 같은 게 저는 나팔관 검사예요. 시험관 주사보다 힘들었던 게 나팔관 검사입니다. 사실 아프다고 해서 진짜 쫄아서 진짜 완전 쫄보거든요.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제가 검사를 하러 갔던 곳에서 이게 쇼크가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눈 커져가지고 네? 쇼크요? 그래도 해야 되니까 선택을 하게 됐는데 이게 공기총 같은 걸 3번에 쏘게 돼요. 질 안에다가 쏘는데 처음에는 딱 맞았어. 또 쏘는데 와 미친. 그래서 3번째 딱 쏘고선 와 나 죽는다.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에 힘이란이 다 빠지고 갑자기 식은땀 나면서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아픈 것보다 이 뭐라고 할 수 없는 고통? 나팔관이 한쪽에 막혀있을 경우 뚫어야 하기 때문에 이걸 한 건데 와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경험이 바로 나팔관 검사입니다. 그리고서 모든 검사들이 이제 정상으로 나왔으니까 선생님께서는 자연 임신을 계속 시도하라 하셨고 2달 뒤에도 안 되니까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후두유두종이 있다 이런 걸 말씀하시니까 그래 그러면 한번 시험관을 고려해보자 해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호르몬의 노예가 시작이 되는데요. 저도 처음에 주사를 제가 제 스스로 꽂는다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같이 한번 맞아보는데 못 꽂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서 딱 꽂았는데 생각보다 괜찮은데? 아프거나 뭐 이런 게 전혀 없더라고요. 근데 주사 종류가 진짜 천차만별이라 저도 하면서 정말 다양한 주사를 맞아봤는데 내가 희석해서 쓰는 것도 있고 돌려서 다이얼 맞추는 것도 있고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쓰는 것도 있고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이제 유튜브에는 그 약마다 사용하는 법들이 너무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저도 그걸 참고해서 사실 주사는 부작용이 막 있거나 하지 않았는데 먹는 약은 제가 조금 부작용이 좀 심해서 두통이랑 약간 손 미식거리? 약은 피했어요. 먹는 약은. 이제 과배란 주사가 3, 4일 정도는 하루에 한 번만 맞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아침, 저녁으로 이제 맞게 되기 시작해요. 이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호르몬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와, 내가 성격이 이 정도로 더러웠나? 엄청 예민해지고 되게 작은 일에도 조금 이상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힘들었던 게 저는 여름 정도에 시작을 했는데 몸에 땀이 진짜 많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집에서 사무실까지 걸어오는데 10분 정도밖에 많이 안 걸리거든요. 근데 몸에 땀이 너무 많이 흘러가지고 다 젖을 정도였고 사실 내가 땀이 많은 편은 아닌데도 이렇게 많아질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친구랑 감자탕을 한번 먹으러 간 적이 있는데
이 탕이 뜨겁긴 하잖아요. 근데 나오기 전부터 가게 열기 때문에 화장이 거의 다 지워지는 거예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땀 때문에. 그리고 이제 과배란 주다 보니까 몸이 평소보다 안에서 이제 일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랫배가 이게 맞으면 맞을수록 약간 볼록하게 점점 이렇게 붓거든요. 평소에 입던 치마를 입어도 임시 완전 초기처럼 볼록 나와 보이는 그런 느낌도 있고 체중이 약간 증가하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주사가 조금 끝나면 모두 좀 사라지는 증상이고 호르몬은 조금 이게 안정이 되는데 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사실 저는 주사보다 놀란 게 질정이었어요. 주사는 제가 시험관에서 익숙한 거였는데 질정은 예기치 못한 선물일까? 질정을 왜 넣냐면요. 자궁 환경을 최적화시켜주면서도 배아의 착상을 도와주는 게 바로 질정이거든요. 2-3cm만한 총알처럼 생긴 거를 질 속으로 제가 넣는 건데 2-3마리를 넣어야 합니다. 그것도 아침, 저녁. 항상 같은 시간. 임신을 하고서도 거의 한 달 정도 계속 해야 해요. 저도 처음 하는 거니까 넣잖아요? 이게 자꾸 밖으로 쭉 하고 튀어나와요. 다시 그냥. 이게 뭐야? 이게 자꾸 튀어나오다 보니까 유튜브를 찾아봐서 자세랑 이렇게 넣는 법을 자세히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고 성공! 그래서 이걸 넣고 30분 정도 안정을 취해야 해요. 왜냐면 바로 녹거든요? 안에 막 우유 같은 약간 조금 쫀쫀한 게 밖으로 흘러나와요. 주사의 지옥이 끝나고 난자를 채취하게 되는데 난자를 채취하는 게 너무 아프다고 해서 수면 마취를 하고 채취를 하게 되거든요. 병원에서 채취된 난자와 수정된 배알이 개수를 알려주게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7개를 성공하게 되었고요. 수정된 배알은 3일 배알, 5일 배알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배알에 맞춰서 이식을 할 날짜를 정하게 되는데 제가 다니던 병원은 한 번에 이식할 때마다 2개씩 했고 나머지는 얼려두는 시스템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신선 배알을 성공하지 못할 경우 냉동 배알을 사용해서 그 다음에는 주사 없이 그것만 이렇게 이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배아도 최상급, 상급, 중급, 하급으로 나뉘어요. 일단 최상급부터 이식을 하게 되는 거죠. 이식을 한 다음에 피검사 수치와 지옥이 시작이 됩니다. 다 지옥이야. 보통은 이식한 다음에 4, 5일 뒤부터 테스트기를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매지가이 아시죠? 매지가이처럼 이렇게 희미하게 보면 두 줄이 뜨는 경우가 있어요. 운이 좋게도 바로 매지가이가 된 거예요. 처음에 남편이 너무 축하한다며 동네방네 이제 소문을 내기 시작하죠. 저는 되게 얼떨떨해가지고 이게 맞나? 임신인가? 진짜 나 이렇게 빨리 성공하나? 이렇게 두근두근한 마음도 있었고 이게 사람이 이게 시험관 하신 분들 다 공통점일 텐데 테스트기에 중독이 되면서 매일 하게 됐는데 다른 분들처럼 진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두 줄이긴 한데 뭔가 이상해. 뭔가 정상적이지가 않아. 그래서 검사날 병원을 갔는데 SCG 피검사 수치가 처음에는 28에서 한 32 정도가 나왔어요. SCG 검사가 10 이상일 경우 임신으로 보기 때문에 임신이기는 한 거예요. 그리고 3, 4일 뒤에 피검사 다시 했을 때 더블링이라고 수치가 2배 이상 정도 뛰어야 이제 정상적으로 범위가 오르는 건데 저는 오르지가 않는 거죠. 이제 다시 피검사를 했는데도 30 아래니까 이제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초반에 이게 수치가 내려가지 않으니까 초반에 피검사만 6번에서 7번 정도 했어요. 하기 눈물이 나지? 피검사만 6번에서 7번째 했는데 저는 배보다 팔에 멍이 엄청 많이 드는 거예요. 그때가 너무 떠올라. 저는 사실 시험관 주사가 힘들거나 이 정도는 뭐 괜찮은데 하면서 했는데 이때 멘탈이 진짜 많이 흔들렸어요. 내 몸에 문제가 있나? 라는 생각도 들고 10 이하로 떨어지면서 이게 화학적 유산이 된 거예요. 보통 화유라고 하더라고요. 화학적 유산이 되는 전날 꿈속에 무지개를 걷는 강아지가 진짜 아픈 모습으로 나와서 이게 무슨 꿈이지? 원래 잘 나오지도 않던 애가 이렇게 아픈 모습으로 나오지? 진짜 시들시들한 거예요. 그날 딱 임신이 안 됐다고 전화를 와서 이제 질정도 끊으라고 하고 진짜 눈물이 그냥 툭 떨어지더라고요. 차라리 두 줄이 안 떴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별의별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죠. 화유의 흔적들. 희망이면서 사람 마음 쪼리게 하는 흔적들. 진해지지 않고 연했다가 조금 올랐다가 연했다가 조금 올랐다가 이게 2주 정도의 기록이에요. 이렇게 화학적 유산이 없게 되면 어쨌거나 임신을 하긴 한 거기 때문에 무조건 한 달은 시험관을 못해요. 무조건 쉬어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시작을 해야 합니다. 이제 한 달 동안 잘 몸을 추스리고 얼려놓은 걸로 2개를 넣고 다시 시작을 했는데 세상에나 똑같은 일이 또 생긴 거예요. 이번에도 피검사 38, 28 정도 나왔나? 어떻게 이렇게 일정하게 안 늘어날까? 그냥 항상 진해지거나
옅어지지도 않고 그냥 똑같이 균일하게 힘이에요. 그래서 와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면 저 스스로 죄책감도 생기면서 멘탈 잡는 게 진짜 무엇보다 중요해서 최대한 잡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이젠 2번의 화학적 유산을 겪고선 남편이랑 지방이 되게 유명한 한의원이 있다 해가지고 남편이 거기라도 가볼래? 라고 하고 이게 잘하면 습관성 유산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습관성 유산은 검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선생님께 저 그 검사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했더니 사실 2번 가지고는 섣부르다. 근데 그 검사를 하려면 한 달 또 휴식을 또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애초에 그 시험관을 3번 하기로 했잖아요. 2번 했으니까 이제 마지막 한 번 더 해보자 해서 다시 이제 주사의 지우기 도루마무가 시작이 된 거죠. 양이 이렇게 많아? 양이 엄청 많네. 양이 진짜 많아. 지금 배가 빵빵해져서 살짝만 눌러도 아파. 오씨. 왔어? 아니 뺐어. 넣다가 뺐어. 이러면 안 돼, 조용아. 저번에는 그 영상인데. 저번에 그 약 없었어? 생노래 보여. 누워 가서. 제가 이제 2번에 실패를 했다 보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이번에 마지막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존에는 이렇게 이식을 한 다음에 이렇게 세포재생이나 단백질이나 이렇게 챙겨 먹었던 거를 주사 전부터 챙겨서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이게 방법 아닌 방법일 수도 있어요. 제가 일주일에 소고기를 한 4번, 5번 먹고 추어탕도 챙겨 먹고 2주에 한 번은 거의 장어구이도 먹고 이렇게 임신 난임에 좋다는 음식을 진짜 많이 챙겨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게 소고기, 장어, 콩두유, 추어탕인데 다행히 모두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어서 저는 되게 맛있게 거기서 할 수 있는 요리란 요리 다 해먹으면서 몸을 챙기면서 이제 주사와 함께 시작을 했고요. 흑염소도 좋다고 하고 제 동생도 막 나는 흑염소 먹고 애기 가졌잖아 라는 말도 하는데 저는 사실 흑염소는 평소에도 자주 먹고 있던 보양식이라서 딱히 그거는 챙겨 먹진 않았어요. 이게 나름의 효과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채취 난자가 11개였고 수정된 개수는 8개였는데 선생님께서 이번 상태가 정말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신선 배아로 최상급을 2개를 넣게 된 거죠. 지난번에는 이렇게 배아를 이식한 다음에 그냥 쌀쌀맞게 돌아다니고 그냥 쉬거나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일주일 동안 거의 집에서 지냈고 최대한 안정하면서 릴렉싱하면서 건물 나와 편안하게 지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아침 저녁마다 질정을 넣는다고 했잖아요. 이상하게 쑥쑥 잘 들어가. 쪼여지는 약간 살짝 미묘한 느낌이 있거든요. 이거 뭔가 다른데? 테스트기를 했잖아요. 와 3, 4일 만에 희미한 내지가이도 아닌 정확히 눈에 보이는 2줄이 뜨기 시작한 거죠. 근데 남편은 이번엔 설레발 치지 않고 그냥 테스트기만 이렇게 유심히 바라보고 그리고 대망의 피검사 날. 사실 제가 그때 명절이 껴가지고 다른 때보다 2, 3일 피검사를 먼저 하게 됐거든요. 근데 수치가 70이 나와가지고 저희 맨날 통화하는 간호사 선생님이 계시는데 목소리가 평소와 다른 거지.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데 축하합니다 70이 나왔어요. 진짜요? 하면서 침대에서 막 눈물이 막 쏟아. 성공이야 하면서 눈물이 막 좌르르 흐르고 그리고 그 다음에 피검사했을 때 수치가 250. 이제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그 테스트기도 엄청 진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내 인생처럼 진해지길 바라며 엄청 진해지기 시작하는데 드디어 역전했습니다. 이제 성공이구나. 그래서 화학적 유산 2번 겪고선 마지막에 시험관을 성공하게 된 거죠. 사실 저도 이런 얘기를 할 줄 몰랐는데 시험관은 제가 인생 살면서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고 제 노산이긴 하지만 시험관은 안 한다. 내 몸을 내가 희생하면서 하고 싶지 않다라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제가 시험관을 도전하게 된 거는 가족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도 이렇게 오글거리는 말 하기 싫은데 진짜 남편이 너무나 잘 도와줬고 나의 본인도 스트레스 받았을 거예요. 제가 호르몬이 유동치다 보니까 모든 걸 얘한테 풀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남편한테 너무나 고마웠고 제가 이렇게 실패하거나 우울할 때마다 닌텐도 게임 칩을 어디서 이렇게 구해다 주고 스트레스 받을까봐 되게 겁내했던 남편이고 저희가 결혼 5년 차지만 부모님들이나 시댁분들이나 저한테 뭐 얘기로 대해서 얘기를 한 번도 먼저 해주시지 않았고 그리고서 시험관을 시작하면서 항상 이렇게 힘내라고 그냥 뭐 필요한 거 없냐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셨고 제 동생과 동생이나 제일 친한 친구는 하루에 한 번씩 몸 컨디션 괜찮아? 너무 눈물 나는다. 너 컨디션 괜찮니?
언니 컨디션 괜찮아? 이렇게 매번 물어봐줬고 시험 가면서 가족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길게 못 찍겠네요. 길게 못 찍겠습니다. 뭐 금액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나라에서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이 진짜 너무 잘 되기 때문에 이렇게 회차마다 지원이 됩니다. 사실 제가 금액적으로 부담되는 건 많이 없었고요. 다만 가장 비용이 크게 들 때가 냉동할 때거든요. 가장 마지막에 6개 냉동시켰을 때가 거의 60에서 70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시험 가는데 비용은 크게 막 부담이 느껴지진 않았어요. 촬영하면서 제가 울 거라는 거는 제 시나리오였던 거라서 화장이 망가지고 이런 거는 생각 못했는데 제가 8개월 정도 난임병원을 다니고 이게 안정기가 되고 웬만한 검사 좀 다 맞추면 출산을 하자는 병원이기 때문에 병원을 옮기라고 해서 어제 처음으로 큰 병원을 갔다 왔습니다. 출산병원으로 이제 옮기게 되었고 이제 여기서도 주차별로 이제 필요한 검사를 진행하게 될 거고 사실 아직도 제 태동이 없기 때문에 임신한 게 실감이 많이 나진 않았는데 제가 다른 분들보다 주차보다 배가 월등히 많이 나온 편이라 누가 봐도 임산부 티가 많이 나서 제 배를 보며 임신했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 임산부구나. 그래서 저처럼 화유를 겪으시거나 시험관을 진행하고 계시거나 시험관을 앞두고 계시는 분들 진짜 예쁜 아기 천사가 찾아올 테니까 좀만 더 힘내시길 바랍니다. 고물. 저는 이제 곧 태교 여행을 준비하고 있는데 꾸준히 임신 과정도 촬영해보고 다음에는 뷰티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러면 자매님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